안녕하세요. 높은 음자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얼리티 쇼는 과연 짜여진 각본일까요? 아니면 정말 생생한 현실의 드라마일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현역가왕을 둘러싼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예계 가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방송 제작의 윤리 문제부터 시청률이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대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헤드라인, 모든 논란의 시작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헤드라인만 봐도 정말 자극적이죠. 상간피소, 키스한 유부남, 마녀사냥, 이 단어들이 방송가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가수 숙행씨, 그 상간소송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드디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남성 자신을 숙행씨랑 동갑인 79년생 사업가라고 밝혔고요. 2004년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 동거설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과 숙행씨를 향한 이 모든 비난이 마녀사냥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CCTV 영상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과연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덮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실이고 대체 무엇이 마녀사냥이라는 걸까요? 이 남자의 등장은요, 오히려 더 큰 불씨만 던진 셈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폭풍의 눈, 그 가장 핵심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사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던 스캔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카더라 통신 그런 뜬수문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연예계를 제대로 강타한 공식적인 법적 다툼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자기 남편이랑 숙행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소송 하나가 그야말로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을 열어젖힌 거죠.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숙행씨 쪽에서는 남사가 아내랑은 쇼윈도우 부부고 곧 이혼할 거다라고 말해서 그 말을 믿었다면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남성의 아내는 말도 안 된다. 숙행씨가 우리 결혼관계 유지 중인 거 다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첨예한 진실 공방에 기름을 부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 결정적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했죠. 최초 기사의 분노 댓글이 3,300개가 넘게 달렸다는 건 이게 그냥 연예인 한 명의 스캔들을 넘어서서 대중들이 이 상황 자체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어마어마한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행씨는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를 발표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명이 나갔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작진한테는 그때부터가 진짜 골치 아픈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 그녀는 이미 편집 불가능한 참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논란이 됐으면 그 사람 부분만 싹둑 잘라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제작진은 숙행씨를 그냥 편집해서 드러낼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사태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한 명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숙행씨는 이미 2달째 촬영 분량에 너무나 깊숙이 이야기의 완전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현역가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팀 미션까지, 그것도 아주 높은 성적으로 진출해서 촬영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5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군무를 추고 화음을 맞추는 그 무대에서 딱 한 명만 감쪽같이 CG로 지워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야기 흐름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건 미스트롯 시리즈로 잔뼈가 굵은 서혜진 PD 사단에게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그야말로 대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제작진,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타이밍에 방송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혹시 소혜진 PD의 고도의 악마의 편집 아니냐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음모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숙행시 스캔들이 막 터져 나오던 바로 그 시점에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던 실력파 가수죠. 반가이 씨가 갑자기 탈락하는 대변이 일어납니다. 당시 현장 방청객들도 아니 왜 말도 안 돼 하면서 엄청 술렁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녀의 실력을 생각하면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수가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경우냐는 거죠.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반가이 살려내라, 심사위원들 교체해라 하는 항의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거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합리적 의심의 핵심이에요. 제작진이 도저히 편집이 불가능한 숙행씨의 팀 미션 분량 때문에 머리를 싸매다가 기가 막힌 묘수를 냈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마침 논란 속에 탈락했던 실력자 반가이 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 일부러 실력자를 떨어뜨려서 이슈를 만들고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하면서 극적으로 부활시켜서 숙행의 빈자리를 채운다. 와, 만약 이게 진짜 시나리오라면 정말 보통 머리에서 나온 악마의 편집이 아닌 거죠. 자, 불륜 의혹에다가 편집 조작설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그램이 거의 폐지 위기에 몰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시청률은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논란의 폭풍 한가운데서 현역가왕 시청률은 2회차에 1.6%나 꽁충 뛰어서 거의 10%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동시간대에 쟁쟁한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쯤 되면 욕하면서 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이 모든 논란 자체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하지만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물론 스캔들이 화제성을 끌어올린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진짜 성공 비결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김태연, 비니에서 같은 트로트 신동들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스타 구수경 씨의 엄청난 활약, 여기에 스테판이나 솔지처럼 다른 장르의 스타들이 들어오면서 팬층이 확 넓어진 거죠. 결국 뭐냐?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미끼였을 뿐이고 진짜 성공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진짜 매력 덕분이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숙행 씨는 떠났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편집 논란이나 시청률 대박이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 카메라가 켜지기도 훨씬 전에 내려졌던 한 개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 마지막 동화줄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팬들이 터지기 전에 숙행 씨는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현역가왕 출연이 내 가수 인생의 정말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동화줄이다. 이 글을 보고 정말 많은 팬들이 그녀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뜨겁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동화줄이라는 간절한 호소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진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잘 보세요. 숙행 씨가 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한 게 10월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한 달 전인 9월에 상간 소송에 대한 내용 증명, 그러니까 법적인 고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발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동료들과 제작진이 함께 만드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강행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때문에 그녀의 그 절박했던 마지막 동화줄 이야기가 대중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니, 마지막 동화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동화줄에 스스로 불을 붙이는 선택을 한 걸까요? 소송 가능성을 알면서도 왜 굳이 이 위험한 쇼에 참여한 걸까요? 이건 정말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를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결국 본인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땀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 동화줄을 잡으려고 했던 다른 동료 참가자들, 그리고 제작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었죠. 어쩌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좀 더 넓게 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미스트롯2 학교폭력, 불타는 트롯맨 폭행, 그리고 이번 현역가왕 불륜 의혹까지. 유독 스타PD, 서혜진 사단의 오디션에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심지어 제작진의 태도도 의심스럽습니다. 무대는 통편집한다더니 2회 방송 내내 리액션샷으로 숙행 씨 얼굴을 계속 비춰줬거든요. 결국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논란마저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스캔들, 제작진의 딜레마, 시청자의 분노, 그리고 역대급 시청률.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마지막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작진은 분명 윤리적 위기라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손에 쥔 건 상처가 아니라 시청률 대박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였죠.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능숙하게 관리하며 시청률을 움켜준 제작진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드라마를 기꺼이 즐겨준 시청자,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차마 눈을 뗄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더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